예, 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손해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20분 완성 공통 핵심 요약 18번부터 33번까지 공통 영역의 강의 전반부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종사자의 이해 부분에서 네 문제가 출제되고, 첫 번째로 중개와 대리의 구분을 볼 건데요. 중개란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란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다. 지금 제가 적은 텍스트보다 실제 문제는 이 사이의 말들이 되게 길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다 볼 필요 없이 직접 발생하지 않으면 중개, 직접 발생하면 대리,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여기 가로가 나온다 쳤을 때 중개와 대리를 꼽아 넣는 그런 내용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와 보험 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는 거, 보험 대리점은 대리 업무를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중개사와 대리점은 자기 이름을 그대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되려고 하는 설계사는 중개라는 점 꼭 기억해 줄게요. 설계사는 뭐다? 중개. 그리고 이번에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라고 했는데, 먼저 있는 자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나온 설계사, 중개사, 그리고 이 대리점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직원들도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없는 자,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보기에서 텍스트들이 나열식으로 짝짝짝짝 나왔을 때 할 수 없는 사람을 쏙간해서 답을 고르는 형식이니까 할 수 없는 자를 꼭 외워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할게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그리고 모집 종사자의 종류에 보시면은 큰 대전제가 모두 어디다 등록한다 되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허가나 인가나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모집 종사자에 대한 등록 업무는 외주를 주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위탁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우리가 되려고 하는 설계사와 대리점은 보험협회의 위탁 업무를 맡기고 있고, 중개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위탁 업무를 맡깁니다. 설계사는 한 회사에 소속되는 겁니다.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거고, 대리점은 전속되는 대리점도 있지만 다중 소속되는 대리점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개의 공통점은 회사에 소속되어서 협회에 위탁됐다, 이런 공통점이고, 중개사는 소속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는 독립적이다라는 글자와 금융감독원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런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처음 듣는 단어인데 4번에 위촉, 해촉, 그리고 등록, 말소, 이 단어들을 구분할 수 있냐가 문제로 나올 거예요. 위촉이랑 해촉은 설계사분들이 보험회사와 맺는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협회가 아닌 보험회사와 우리 근로계약서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와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서 업무를 시작하시는 거고, 그만두고 싶으면 해촉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업무를 그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보험회사들이 그 명단을 협회에 넘겨주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 설계사로 등록시켜주세요, 그만둘 때는 말소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계사가 직접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게 가능해버리면은 수도 때도 없이 설계사들이 협회에 등록시켜주세요 하고 찾아오면은 협회 사람들은 업무가 마비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설계사가 직접 협회에 등록 신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봐줄게요. 5번에 설계사 등록 요건에 보시면은 신규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연수과정 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거는 연수과정이 무엇인가요? 해서 자격시험과 등록교육을 받는 걸 연수과정이란다.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자격시험을 치는 주체는 협회, 등록시험은 보험연수원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수과정을 마치고 유효기간이 얼마 이내에 등록이 가능한가, 이것도 물어보면 1년의 유효기간 안에 등록은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할 내용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두시면 됩니다. 시험은 협회, 등록교육은 보험연수원, 그리고 이런 연수과정의 유효기간은 몇 년? 1년. 그리고 나는 예전에 보험회사에 다녔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경력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그런 분들은 아주 예전에 다니신 건 의미가 없고, 등록 희망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한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1년 이내에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워둘 거는 경력 업무로 등록하고 싶으면은 최근 몇 년 안에, 3년 안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6번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 이런 사람은 설계사로 안 받아줄게요 하는 내용이에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각종 위반이나 어떤 법률적인 보험 관련된 위반 등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줄게요. 7번 보험 설계사의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한 회사의 일사에 전속되어서만 일해야 되는데 그 예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름이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는 거고, 다른 종류의 보험업 한 곳을 등록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A 손해보험회사에 다니는 설계사분이 B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해서 하는 건 가능하다. 근데 A 손해를 다니면서 B 손해를 같은 손해끼리 또는 같은 생명끼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종류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같은 종류는 안 된다. 다른 종류는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잠깐 했는데 대리점은 다중소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현재 여러 개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차 모집 제도란 걸 선택해서 이런 제도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풀이용으로는 보기에 대리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소거한 다음에 남아있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대리점은 교차 모집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험 대리점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비영리법인, 다단계 사업자, 국가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제조업자, 이런 사람들은 뭔가 사고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 대리점에 등록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이런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는 등록 가능하다. 막상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외워야 될 내용은 얘겠죠.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는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9번에 보험 모집 프로세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는 이 순서대로 순서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맞추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괄호 형태를 줘서 이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씩 그냥 눈으로 볼게요. 가망 고객 발굴, 접근,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소개 확보. 그리고 제가 여기 가로를 둔 이유는 여기가 가장 많이 가로로 비워졌으니까 가로를 둔 내용이니까 정보 수집과 계약 체결, 이 내용 봐주시고, 그리고 말로 물어볼 때는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면서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은 이 6개 절차 중에 무엇인가요? 물어보면은 어떤 절차다? 계약 체결 절차이다. 소개 확보라고 맨 마지막에 있는 소개 확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최종 목표라고 해서 소개 확보하지 말고 어디다? 계약 체결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챕터 2 보험의 기초 이론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위험의 개념이 나오는데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하고, 위험의 현실화 순서를 물어보는 게 나오면 위태, 사고, 손해, 이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위태가 현실화된 것이 사고이고 그 결과가 손해이다. 2번 위태의 종류 및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이렇게 있고, 그 사례와 연관시켜서 아래 사례는 어떤 위태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위태는 도로상의 빙판, 공장 내 흩어져 있는 기름걸레, 앞에 노란색으로 한 부분이 자주 나오는 보기의 유형이니까 봐주시고, 도덕적 위태는 고의적인 방화, 그리고 정신적 위태는 졸음운전 또는 부주의, 이런 내용들을 봐주시도록 할게요. 3번 보험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 중에 전부 다 외우지 말고 이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다음 중 경영 주체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세부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공용보험과 민영보험을 말한다. 다음 중 운영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무엇이냐?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말한다. 그리고 보험기간에 따라 분류한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구간보험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낚시, 스키, 운송, 적하. 우리 뒤에서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거 화재보험 같은 거 배울 때 낚스로 구석구석 이런 거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낚시와 스키는 구간보험, 여기 두 개만 추가할게요. 운송과 적하도 구간보험. 이렇게 낚시, 스키, 운송,
적하는 무슨 보험? 구간보험. 그리고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을 구분하는 거는 연도로 그냥 볼게요. 뒤에 거까지 보지 말고 1년 이하는 단기보험, 3년 이상은 장기보험. 그리고 위험 분담 관련해서 분담이란 거는 하나의 원보험회사가 하나의 보험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이 너무 큰 계약일 수 있거든요. 상당히 큰 건물 이런 걸 했을 때 그 위험을 타 회사에 부담하는 거예요.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재보험이라고 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원보험회사가 위험 부담이 클 경우 일부를 재보험회사에 전가시키는 보험이다. 그래서 재보험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를 무엇인가 또는 재보험이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재보험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봐줄게요. 다시, 원보험회사가 위험 부담이 클 경우 일부를 재보험회사에 전가시키는 보험을 뭐라고 하냐? 재보험이라고 한다. 여기 혹시나 높아심에 의무보험에 뭐 유도선, 체육시설, 가스 뭐 쭉 적어놨잖아요. 이게 뒷부분에 특종보험의 내용에 보시면은 어차피 우리가 충분히 이걸 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꼭 외워야 될 거는 주체에 따라서 분류한 건 무엇이다, 형태에 따라 분류한 건 무엇이다, 그리고 구간보험에 있는 내용 4가지, 낚시, 스키, 운송, 적하, 단기와 장기에 대한 1년, 3년, 그리고 재보험,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2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험사기. 보험사기의 정의해 보시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 보험자가 누구냐면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 경성사기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를 경성사기, 연성사기는 기회사기, 이번 기회에 내가 하루라도 더 입원해서 돈 좀 더 받아야겠다, 이런 걸 기회사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행위를 연성사기. 이 경이 딱딱해질 경이거든요. 그래서 좀 무거운 사기예요. 남한테 피해가 가는. 그래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행위를 경성사기. 이 연이 부드러울 연자예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사기, 좀 부드러운 사기. 사기가 부드러운 게 어디 있겠냐면은 두 개 비교적 상대적으로 경성사기와 연성사기를 봤을 때 얘가 좀 더 무거운 사기, 얘가 좀 더 가벼운 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성립 요건 및 처벌에 보시면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란 게 있는데, 제가 연도 외우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요 연도는 시험에 나오는 연도와 날짜니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졌냐 이렇게 하면 2016년 9월 30일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처벌 내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5천 이렇게 봐주시고, 가중처벌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사기 금액이 5억에서 50억 사이는 3년 이하의 징역, 50억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것도 꼭 봐주실게요. 그리고 3번에 보험범죄 특성 및 피해 보시면은 범죄 복합성, 범죄 다양성, 단순성은 틀린 보기예요. 그리고 보험 조직의 대형화, 조직화, 입증의 곤란성 등. 그리고 사회적 피해로 보시면은 10대들의 모방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공보험료, 우리 건강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4번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행정처벌, 우리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구분했을 때 0.03에서 0.08까지를 우리는 면허 정지라고 해요. 면허 정지 100일, 그리고 벌점 100점을 먹게 돼요. 그 다음에 0.08%가 이상 넘어가면은 면허 취소가 되고, 혹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예 음주 측정 불응하는 것도 면허 취소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가 되면은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그리고 음주운전 2회 이상 되게 되면 당연히 면허 취소고, 이때는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처벌이었다면 이제 형사처벌로 보시면은, 만약에 음주운전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그럼 아주 큰 벌이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 이러면은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시험엔 얘가 더 자주 나오니까 얘를 봐줄게요.
음주운전하면서 상해 사고를 내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마지막으로 6번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보시면은 이 특례법이라 해서 혜택을 준다는 게 아니고 기존 법령을 좀 더 강화한 측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약간 너무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합의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단 우리 시험에 밑에 게 나오겠죠. 합의가 안 되는 경우를 우리 시험에 낼 거예요.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은 합의로 해결되는 이거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거든요. 이런 반의사불벌죄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해서 다시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은 적용이 제외된다. 마지막 7번 기타 우리 시험에 종종 나오는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 2개만 정리할게요. 난폭운전, 요즘 난폭운전 많잖아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75세 이상 고연령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상 공통 부분의 전반부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